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행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구죠, 지구. 이 그림이 지구라는데 이견 없으세요? 이견 없으실 거예요? 지구상에서, 우주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라 그러면 이 원이에요, 원. 가장 안정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이가 빠지거나 그러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맨홀 뚜껑도요, 원의 형태인 이유가 원이 가장 단단하기도 하지만 원의 직경 때문에 뚜껑이 빠지는 일이 없어요. 원으로 돼 있는 뚜껑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안정이라는 거에서 이 원은. 그래서 우리가 휠을 어떻게 돌리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휠을 어떻게 돌리냐 중요한데 휠이라는 게 이제 지구의 중력 때문에 굴러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곳에서 쇠구슬을 굴러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느 게 먼저 떨어질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번 올려드렸으니까. 인증방에, 알죠? 예, 인증방에 몇 번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실제로 낙하의 속도를 계산할 때 그 계산법이 있는데 그걸로 계산만 해도 답이 나와요.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떨어뜨려 보면 2, 3, 1 이렇게 내려가요. 왼쪽이 더 빨라요. 굴곡이 있어서 느린 것 같지만 직선이 있는 게 더 느려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떨어지는 낙하 속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첫 번째 스타트, 이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타트가 여기는 떨어지는 각이 많으면서 더 빨리 스타트를 하게 돼요. 우리가 휠을 굴릴 때 마찬가지예요. 마차를 굴린다고 할 때 첫 번째에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그 힘을 어떻게 굴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돌리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힘을 줘서 돌린다고 할 때 이 계획과 행동과 점검 이 세 가지 축이 돌아가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은요 돌아가지가 않게 돼요. 내가 분명히 굴렸는데 빠진 축 때문에 걸려버리게 되죠. 그 계획이라는 부분이 꿈과 목표 설정이라든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꿈과 목표 설정을 하고 결단을 해야지 그 다음에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꿈과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하윤순 리더의 꿈과 목표 설정 성공의 8단계 1번에서 한 거를 녹화를 올려놓고 그걸 본격적으로 해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날도 제가 그 부분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 안 하고 다른 툴을 달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 부분이거든요. 이 행동에서는요, 네 가지가 있어요. 명단 작성, 만남과 초청, 사업 설명, 후속 지원. 우리가 계획을 하는 거,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결단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내 명단, 내 진짜 자산, 그 자산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거 없이 그냥 꿈만 담는 거는요, 허상일 뿐이라는 거죠. 결단만 하는 거는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도 누구랑 통화하는데 자기가 운동을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지만 PT를 왜 받는지 아니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날 스스로 혼자 운동하는 거 어려워요. 누군가가 조력자가 있어야 돼. 조력자가 있어야지 운동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또 조력자가 있을 때 그걸 잡아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명단이라는 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인 거예요. 그 도와줄 사람들이 스폰서는요, 조력자인 거고요. 다른 명단은요, 나를 힘있게 굴릴 수 있는 에너지야. 재산이라고요. 그리고 만남과 초청을 하는 거야. 명단을 적는 목적은요, 만나서 초청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냥 내 핸드폰에 주소록에 몇 명이 있다, 이거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접촉을 해서 뭐를 해요? 사업 설명을 하는 거고. 사업 설명했으면 뭐를 해요? 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어요. 명단 작성을 해야지 스타트가 된다고. 비즈니스가 스타트가 된다고. 명단 작성의 목적은요? 초청하는 거고. 초청하는 목적은 사업 설명하는 거고. 자, 만나서 내가 노를 했다는 얘기는요. 그 뒤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그에게 팔로우업을 하고 다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업 설명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사업 설명을 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거, 뭐를 결정하게 할 거냐에는 그냥 소비자만 할 건지,
나에게 소개를 하거나 나랑 일주일에 한번 얼굴 정도 볼 건지 또 같이 미팅할 건지 이거를 결정하게 해야 돼. 여기에서 결정을 못 만들어내는 이유는 내가 답을 못 받는 이유는요. 내 표현법이 잘못됐거나 태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잡아가야 돼. 그리고 그에게 팔로우 수를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팔로우 수를 한다. 그리고 팔로우 수를 했을 때 진짜 큰 결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업을 결정했을 때 다시 그와 함께 그의 명단을 작성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 설명드렸죠. 지난번 브론즈스쿨에 다 설명을 드렸었어요. 브론즈스쿨 할 때. 명단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왜 그때 이거를 했었죠? 3월달 신규회원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항상 똑같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미리 초대하고, 미리 팔로우업하고. 미리가 중요해요. 자, 내가 배워서 남 주는 사업.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알려줄 사람이 안 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알려줄 사람이 왜 안 잡혀 있냐를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게 특별히 없고요. 내가 지금보다 나아지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내가 명단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배울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TV 보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명단이 정확히 나와야 돼. 그래야지 거기서 행동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한다고요. 이거는 숫자로 카운팅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숫자예요. 계획도 숫자, 시간표도 숫자, 돈도 숫자, 명단 숫자.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단 작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명단들에게 내가 칼자루를 쥐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 내 지인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자산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딴짓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번째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어디다가 만들지. 이거를 해봐야 나와요. 그리고 내가 명단을 쓰면서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 명단 부분을 지난 금요일 날 미팅할 때도요.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이제 보는데 자기 스폰서 강의하는데 졸더라고요. 자기 스폰서 강의하는데 졸고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러면 만남과 초청이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돼요. 그 순간에 집중을 못 해주는 거야. 나의 가장 중요한 재산,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첫 번째가 스폰서 라인이고요. 나를 제외했을 때. 두 번째가 나의 고객 파트너들인데 거기에서 딴짓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진행이 되겠냐고요.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명단에게 우리가 만남과 초대를 적어봤냐고, 디테일하게. 그에 대해서. 그가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차분히 적어봤냐고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의 가족 관계는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취미생활은 어떻고, 그리고 이런 거를 알았을 때 내가 제품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데 적질 않죠. 적질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야. 적질 않으니까 만나서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줄 게 얼마나 많은데. 무엇을 줄까라고 고민을 하면은요, 만난 사람 세고 셌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라는 건 이 만남과 초청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제가 맨날 우기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품의 판매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없어요. 없는데 제가 매출이 적으냐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판매하는 매출은요, 비즈니스라는 게 아니라 세일즈라는 거라고, 그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혜택을 받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예요. 저는 그걸 탈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세일즈라는 게 아니라 나랑 함께 하려고. 그래서 만나서 초대하려고 하니 그가 필요한 걸 파악하는 거라고요. 나의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한 명인 나의 명단에게 필요한 걸 파악하고
그가 필요한 걸 줄 때 비즈니스가 된다고요. 그리고 주는 그 행동에서 말씀드린 대로 맨날 두갈식으로 안 하고요. 저기 있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아, 그거를요. 내가 이걸 말해야 되나? 뭔 소리 같아요, 이 소리가? 내가 지금 너한테 사기를 치고 싶은데, 아, 내가 이거 사기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서 말은 못하겠고, 근데 는 사기 좀 당해줄래? 똑같지 않아요, 이거랑? 두 가지식으로 말해야 돼요. 필요한 걸 딱 얘기해야 돼. 그걸 얘기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만났어. 오늘 내가 그에게 아메이 마케팅 플랜을 보여줘서 만났어. 그러면 그거 설명하고 시작을 하라고. 그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놀아도 돼요. 본론부터 말을 해야지. 본론을 언제 말할까?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리지도 않는 거야. 나 머릿속에서 계속 내가 언제 아메이 얘기를 하지? 언제 오메가3 얘기하지? 이러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게 되는 게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저기요 그거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냥 똥 말하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토달지 말라고 좀. 자르지도 말고. 토달아 좋을 게 뭐 있어. 가령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설령 아는 얘기라고 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걸 끼는 순간 어떻게 되죠? 쟤 또 아는 척이네. 분위기 살벌해져요. 본인만 몰라 그걸. 그 분위기가 살벌하게 만든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그 전체 팀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 몰라서 그래요? 토 좀 달지 말라고. 말 자르지 말라고. 아는 척 좀 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나랑 다른 얘기를 했을 때요. 그냥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다.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면 돼. 뭐 토를 달아. 그러니까 거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1대1 만남을 하건 2대1 만남 똑같아요. 2대1 만남에서 최악의 경우가 뭐예요? 브릿지 역할만 해주면 돼요. 브릿지. 연결자, 소개자. 이것만 해주면 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뭐 하죠? 낀다고요. 아는 척을 한다고요. 반기를 든다고요. 죽지는 거야, 이 소리는. 스폰서를 불러다 놓고, 아니, 이걸 스폰서를 모셔가야 되는데, 불러다 놓은 거야, 그건. 불러다 놓고 뭐 하는 거죠, 그거? 스폰서 한번 엿 한번 먹어봐. 이거야. 이대 만남을 초청하려면은요, 이거예요. 내가 진행을 하는데 잘 안 돼. 그리고 고객관리 하다가 잘 안 돼. 이때 초대하는 거거든.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게 이 호일러 법칙이에요. ABC 법칙. 나는 그냥 브릿지야. 나는 B가 잘 안 돼서 A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야. 그러면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C가 스폰서에게 집중할 수 있게 환경만 만들어줘야 돼. 근데 뭐 하죠? 그냥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 모시고 가는 게 아니야, 이건. 그냥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는 거야. 무조건 데리고 가. 그럼 끝나. 그리고 더 최악의 경우 있죠. 나는 안 그거 스폰서만 보내. 심지어는 제 파터 중에 한 명 그랬어요. 전화번호만 띵 넘겨. 전화해달래. 뭐 어쩌라고 나보고. 이 얘기는 가끔 그래요. 박경 여사님이랑 주재 박사님만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 똑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능력이 좋았으면 혼자 다 하든가. 그리고 스폰서 설명하는데 전화하지, 소리내지, 아는 척하지, 끼어들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비굴한 모습 보이지. 아니, 저기, 여기까지 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렇게 잘해서 혼자 다 하든가. 비즈니스는 팀으로 하는 거라고요. 팀에 져야 되는 행동으로는요, 단 하나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죽는 거야, 그건. 모든 미팅이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료 같은 거 주는 것도 안 되고요. 무조건 애프터 미팅 해야 돼. 근데 애프터 미팅을 할 때는요, 반드시 그날 들은 거에서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그거를 쏟아내야 돼요. 할 말이 없어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쑥스러워서요. 이 얘기는요, 맨날 얘기하는 거, 제가 표현한 거 있잖아요. SP는 죽은 다음에 뵐게요. 똑같아요. 그날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꼈고, 그리고 느꼈으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자꾸 트레이닝이 돼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 졸지 말라고 좀. 미팅할 때 특히 자기 파트너가 앞에 있어. 근데 졸고 있어요. 다른 형제 라인이 강의하고 있어. 근데 책 보고 있어요. 어저께 제가 무대 뒤에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제가 집중하고 막 PPT 넘기고 하는 동안에 다른 리더들, 지원이도 있었잖아요. 뒤에서 다 적고 있었어요. 제가 가려서 무대를 못 봐요. 어제 상황에서는. 근데 제 뒤에 있는 다른 사람들요? 노트북 다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프터 미팅 할 때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소리들이 있어요.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근데 있잖아, 이런 거.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죽는 거라고. 우리가 가장 미련한 짓들이 있어요. 미련한 단어들이 있어요. 전화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 어떻게 표현하냐고. 상대방이 부담스러울까 봐 부담 갖지 말고 전화하세요 그러죠. 이게 얼마나 미련받은 짓인지 아세요? 전문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런 사람 생각을 해봐요. 부담 갖지 말고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하고 싶어지냐고. 부담이 가서 전화를 못 한다고요. 편안할 때 전화하세요. 아, 제가 미팅 중이거나 상담 중일 때는 전화를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제가 다시 전화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할 때 아무 데나 전화하세요. 아무 때나 전화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못 하겠네. 그 단어 자체를 치우셔야 돼요. 상대방이 그건 부담스러워 한다고. 만남과 초대의 목적, 뭐예요? 그에게 사업 설명하는 거잖아. 사업 설명의 분위기를 다 망치지 말라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거죠. 사업 설명이요. 쇼 더 플랜이라고. 쇼 더 프로덕, 쇼 더 피플, 쇼 더 프로포즈예요. 내가 어떻게 쇼를 할 수 있죠? 사업 설명 할 줄 알아요? 제품 설명 얼마큼 할 줄 알아요? 스폰서 프로모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나랑 함께 하자고 하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근데 프로포즈를 하는데 추레해가지고 똥 싼 바지 입고 아니 저기 내가 아메이를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미팅에 왔으면 좋겠는데 프로포즈가 될 것 같냐고. 날 따라올 것 같냐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도 따라올까 말까인데 자신감이 없이 저기 있잖아 아메이가 있잖아 이번 주에 따라오겠냐고요. 내가 스케줄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히 알고 거기에 너에게 이러한 이득이 있어. 그러니까 함께 하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플랜, 프로덕트, 데모, 스폰서에 대해서 프로모션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 하는 게 애프터예요. 그리고 나의 쇼도 플랜 능력, 쇼도 플랜 횟수, 이게 전부 다 내 사업의 크기를 좌우해요. 얼마나 하고 계세요? 툭 치면 그냥 나와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인 거 툭 치면 그냥 나와야 돼. 얼마나 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이게 제대로 능력이 안 돼 있으니까 칼자를 자꾸 내주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칼자를 쳐주고서는 제가요, 이걸 찔리면 아픈데요. 횟수를 늘리세요. 능력을 늘리세요. 그리고요, 누군가에게 제품 이야기를 할 때건, 누군가에게 미팅에 사업 설명할 때건, 나의 미팅에서도 똑같은데요. 8대2의 법칙이에요. 제품이 8, 비즈니스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거, 프로모션, 미팅 프로모션 이런 것들, 시스템 소개 이런 것들이 2예요. 제품이 먼저예요. 그가 제품을 좋아하면 그 다음은 자동으로 굴러가게 돼 있어요. 그가 제품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그의 니즈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에게 프로모션을 하려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정확히 사업 설명을 통해서 정확하게 데모를 통해서 그에게 찔러 넣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저께도 미팅 끝나고 한 파트너 차가 없이 움직이면서 3시간 반 걸려왔더라고. 차가 없으니까 분당까지 3시간 반 넘게 걸린 거야, 그게. 12시에 출발했다는데
12시 전에 출발했거든. 하여간 12시 전에 출발했다는데 3시에 왔단 말이에요. 차로 55분 거리인데 마지막에 나랑 가자라고 태워주면서 여기서 주의하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택시기사가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갔으면요 12시에 도착했어야 돼요. 미팅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돼요. 저는 세미나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택시기사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는 게 나아. 근데 마지막에 가자라고 하면서 태워주면서 또 대놓고 한 게 있어요. 너 지금 플랜 설명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동기부여를 너무 받았대. 그래. 플랜 설명할 수 있어, 없어? 당장 배워. 이거 설명 안 되면 너 비즈니스 못해. 한 달에 최소한 15번 이상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거를 15번을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 혼자라도 해야 돼요. 혼자라도. 내가 혼자라도 해서 익숙하지 않으면은요, 정작 필요할 때 어버버거리게 되거든. 그리고 그에게 후속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팔로업이라고 그러죠. 가장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메이 비즈니스 정말 무서워요. 애들도 똑같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 살벌하지 않아요? 나의 단점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닮았냐고. 똑같아요. 비즈니스도요. 내 파트너는요. 나보고 자라는 거야. 내가 똑바로 하고 있지만 않으면요. 내 파트너를 똑바로 키울 수가 없어요. 그 똑바로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스폰서야. 내가 스폰서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파트너가 날 따라하게 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가 나를 따라했을 때 걔가 성장을 할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스폰서가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을 한 그 노하우로 내 파트너를 키워줄 수가 있는 거야.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야. 스폰서 성장할까 봐. 내가 성장 안 한다고? 말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죽겠다는 소리야, 그 소리는. 그리고 내 파트너들은요, 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하고 있어야 돼. 내가 성장을 하는 게 최고의 동기부여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 시스템에서 원하는 그 탱커화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서 내 파트너가 하기를 바란다? 아니, 바라기만 하면 말도 안 하지. 내가 시스템에서 원하는 그 탱커화를 하지도 않으면서 내 파트너에게 왜 하라고 말을 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그 파트너가 따라올 것 같냐고요. 나는 백조여야 돼요. 앞에서는 우아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 앞으로 나가서 보여야 돼. 근데요, 성장하려면요, 나가려면요, 발밑에 어떻게 하고 있죠? 속된 말로 존나게 발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도 우아하게 하고 싶고, 결과는 그냥 공짜로 바라고 싶다고요? 일주일에 1시간, 하루에 1시간도 비즈니스에 집중 안 하면서 결과를 바란다고요? 될 것 같냐고. 내가 아메에서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얼마나 큰지 그 수입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만 집중해봐. 똑바로 1시간만. 그 집중하려고요. 사실은 나머지 같이 다 다쳐내는 거예요. 집중하려면 그 1시간 집중이요. 누군가를 만나는 집중, 준비 과정이 있어요.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정리하고, 만나러 가고, 돌아와서 다시 피드백 정해놓고, 그 1시간 때문에 내가 몇 시간 써야 되는지 알아요? 그게 집중이야. 준비를 안 해. TV 켜놓고 있어. 준비를 안 해. 바닥 찍찍 긁고 있어. 준비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서 뭐를 해야 돼요? 팔로우 수루 하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끝까지. 이 끝까지 밀어붙이려면 뭐를 해야 되죠?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전화, 카톡, 문자, 메시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계속 올려가지고 나를 드러내야 된다고. 드러내고 그를 만났으면은요. 반드시 48시간 안에 그에게 재연락을 해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랑 나랑 만났어. 제품을 구매했어. 한 달 뒤에 연락하면 될 것 같냐고요. 48시간 안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돼요. 그리고
SNS에다가 지나치게 사적인 부분 다 해놓지 말고요. 만나가지고 사적인 부분 다 얘기하지 마요. 그걸 뭐하러 얘기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똥싼 바지 입고 무대 올라가는 모습이 좋아 보이드냐고.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 행동, 내 자세, 내 언어, 내 표정, 그 하나가 어떠한 영향을 줄지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얘기를 꺼낸 거는 비판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소리예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 거냐야. 그리고 언쟁하지 마시고요. 언쟁. 내가 안 하면서 남한테 하지 말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안 하면서 남한테 왜 하지 마라, 하라 이 소리를 왜 하냐고요. 내가 다 해놓고 이렇게 하면 돼. 이대로 해. 이대로 해. 나랑 같이 하면 돼. 이러면 되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왜 하지 마라는 소리를 왜 하냐고. 오늘도 저한테 카톡 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유튜브 있잖아요. 제품 설명한 거. 지금 똑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는 하면 금방 한대.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화면이 좌우가 뒤집혀 있대. 그 영상에 제가 9분 동안 아메이 제품, 이번에 신제품, 신규 회원 가입 선물에 대해 설명해 놓은 거야. 셀카로 찍어 놓은 거라고. 셀카 찍으면 뒤집혀요, 화면이 이렇게. 좌우가. 당연한 거잖아. 뒤집힌다고요. 그것만 본 거야. 저한테 그거를 봤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러고 찍고 싶은 거야. 진을 안 하면서. 제가 시장에 먹혔거든요, 그러면. 똑같아요. 내 파트너들도. 네 스폰서, 자기가 스폰서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 안 하면서 뭐 하지 마, 해. 니나 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또 얘기하잖아. 스폰서 말 안 듣는다고. 안 들을 짓을 했잖아. 그럼 싸우죠. 이기려고 하지 마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는 건 하나만 이기면 돼요. 그보다 내가 먼저 행동하면 돼요. 그거 이외에는 이기려고 하지도 마요, 아예. 진짜 사업가다운 모습이 뭐냐는 거죠. 맨 뒤에 파스처, 애티튜드. 제가 강사 스케줄을 짤 때 이걸 넣어놨었어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데 뭐 리더가 딱 채갔는데 엉뚱한 얘기 했거든요. 파스처가 뭐죠? 애티튜드가 뭐예요? 파스처 자세야, 자세. 애티튜드는요, 내 태도라고. 비즈니스를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 나의 태도라고요. 이게 사업가다워야 돼요. 자세는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미팅 중에 외국 애들도 강의하는 중에 뒤에서 다 메모하는 그 자세. 내가 먼저 행동하는 그 자세에 뭐를 행동해요? 내가 먼저 성공의 8단계를, 내가 먼저 템포를 먼저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그대로 하면서 내가 이걸 이대로 했더니 성장을 하더라라고 모습을 보여주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걸 지가 하지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고. 지가 하시면서 왜 남을 평가하냐고요. 이게 후속 지원이야. 내가 보여주는 거. 우리가 눈높이 딱 맞춰야 돼요. 소비자분은 대로. 소비자분은 대로 소비자이니까 소비자인 대로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개자 또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그 소개자. 스몰 비즈니스 하는 사람. 또 사업가. 눈높이가 다 달라요. 그에게 어떠한 눈높이로 대화할 거냐예요. 소비자에게 너 왜 미팅 안 왔어 이씨. 그러니까 너 사업 되겠어?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 사업자한테 DC 드랍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주문 이렇게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각각의 사람들한테 각각의 눈높이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걸 가르치려면은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게 말 이상하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행동하라고요. 내가 보여주라고요. 내가 보여주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에게 해라 마라 하기 때문에 나를 리더로 인정 안 하고 나를 리더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아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48시간 원칙이에요. 만났으면 48시간 안에 피드백을 보내라고. 문자를 하든 카톡하든 전화하든 다시 피드백을 보내서 다음 약속을 또 잡는 거예요. 이 피드백을 안 보내니까 놓치는 거라고. 이게 팔로우업이에요. 제 파트 중에 한 명이 있어요. 자기 사람이 너무 좋대. 너 그래서 문제야 그랬어요. 이 팔로우업이 안 돼서 문제야. 팔로우 수루가 안 되기 때문에 너 비즈니스가 지금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야. 이거를 해야 돼. 팔로우업을 해야 돼. 48시간 안에 다시 연락을 하라고. 핵심 이거예요. 48시간. 눈높이. 언쟁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싸우지 않는 방법은 심플하다니까요. 내가 행동하면 된다고. 그리고 시간 약속 지키라고요. 그리고 자세, 태도. 이걸 갖춰야 돼요. 이걸 복제시키는 거예요. 나폴레옹 보네파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숙고할 시간을 가져라. 근데 행동할 때가 오면은요. 그냥 행동하고 뛰어들어라고. 생각 멈추고. 근데 숙고할 시간이 없으면 행동할 때요. 자신감이 없게 돼요. 숙고만 하고 있으면은요. 행동이 안 되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점검하는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점검은 뭐죠? 상담. 상담 복제야. 이 세 가지, 이 큰 축, 여기에서 단 하나도 빠지면은요, 이 마체 소라바퀴가 굴러가질 않아요. 진행되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이아몬드 이상 넘어가고 싶잖아요. 솔직히 다이아몬드 돼봐야 큰 것도 아니야. 한 달에 한 1,000만 원 가까이 생겨. 연말 보너스 빼고. 1,000만 원 가까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큰 부자 될 것 같냐고요. 제가 지금 다이아몬드가 돼도요, 1년 동안 저 가난해요. 왜 가난한지 알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버야 돼. 1년이 지나가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빚 갚지도 못해요. 다이아몬드 큰 거 같냐고요. 근데 그놈의 다이아몬드를 못하고 있다고요. 왜 못할 것 같냐고요. 저 승질?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최소한 그 승질 들어온 머리로요, 이거는 해요. 이 세 가지는 계속 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제 소비자 회원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냐고요. 저 개인 매출이 얼마나 큰지 아시냐고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러시아 펀드도 똑같아. 전체 개인 그룹, 전체보다 제가 더 많아요. 제 개인 PB가. 제가 이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